현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완공과 양산 시점이 순차적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 건설 현장. 평소라면 작업 교대로 자동차가 가득 들어서야 할 오후 시간이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공장 완공을 앞두고 각종 중장비는 멈췄고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300여 명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현지 공장 건설 작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 하반기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업계에서는 완공 시점이 내년 하반기로 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자 신규 발급과 인력 충원에 걸릴 추가 시간과 비용까지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최소 2, 3개월의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며 결혼 발생에 따라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가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완공하는데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거고 더 큰 비용은 생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LG엔솔 측은 미국 공장 건설 정상화에 대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공장이 여러 개 있지만 그런 심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니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세액 공제가 2032년 종료될 예정일 가운데 생산이 지연되는 만큼 혜택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한 해 LG엔솔은 1조 원에 달하는 생산 세액 공제를 수령해 영업이익을 메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LG엔솔은 10억 원 이상의 귀국 전세기 비용을 협력사 직원들이 구금된 현대 엔지니어링과 함께 전액 부담합니다. 전세기가 지연 운항되면서 추가되는 비용도 하루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이번에 귀국한 근로자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다시 미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난색을 표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우리 기업 직원들이 주로 받는 단기 상용 비자, B1 비자를 갖고 있던 정영선 씨는 갑자기 호송될 줄은 예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단속 가는구나 해가지고 크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이렇게 비자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당당하게 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송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정부와 회사가 백방으로 뛰고 있는 만큼 곧 풀려날 걸로 기대하며 하루하루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석방이 늦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2주 걸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밖에 뉴스에서는 대통령님이 일주일 이내로 해결할 거다 이런 거 들으니까 약간 안심이 되었다가 거기 일 처리가 너무 늦어가지고 진짜 언제 나갈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그게 제일 힘들었죠. 미국에 다시 가서 일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다들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나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비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좀 다시 나가야 될 사람은 또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직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입국이 가능할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냥 그리고 애시당초 입국을 받아주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물론 재입국의 문제는 없게 할 거라고는 하지만 걱정이 되죠. 구금됐던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등으로 미국에 출장 가던 관행과 비자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항에서 국민들을 맞이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심리치료 등 상황이 있어서 바로 출국하는 것을 회사 차원에서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불안과 고통뿐이었던 구금 생활을 견디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입국자들은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열악한 환경에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7일 동안 어떤 생활을 견뎠는지 송채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들은 구금된 일주일간 모든 게 견디기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인권 보호도 위생도 열악했다며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2인 1실을 쓰는데 숙식하는데 변기가 같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뭐 다 오픈된 장소에서 뭐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제일 힘들었죠. 버스에 내리자마자 수갑은 다 해제했고요. 거기서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 죄수복? 7일 동안은 계속 그냥 일반 수감자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식사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3끼가 제공되긴 했지만 구금 생활을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서 주는 대로 미국식 빵이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나눠서 먹었습니다. 일단은 뭐 먹는 거랑 식수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됐습니다. 네. 뭐 식단이 제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렇고요. 뭐 다른 분들 제일 힘들어했던 게 거긴 첫 경험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뭐 어떤 프로세스로 갈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답답했고. 구금시설로 끌려가던 상황도 급박했습니다. 그냥 조사라고만 생각했지 갇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보니까 이제 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심각해지는 거, 수갑이랑 족쇄 그리고 또 몸에 쇠사슬을 감는 거 보고 아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 모여가지고 비자 분류하고 버스 호송차량 탑승해가지고 끌려가더라고요. 짐을 이제 모아가지고 소지품 다 반납을 하고 망에다 이제 가방에다 넣고 그래서 이제 수갑 차고 쇠고랑 차고 일단은 호송차에 탑승해서 이송을 하게 됐습니다. 입국자들은 무사히 귀국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16명이 마침내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금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은 거듭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버스로 꼬박 6시간을 달려 도착한 애틀랜타 국제공항. 다시 전세기를 타고 15시간 남짓 날아온 끝에 마침내 우리 근로자 316명이 조국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같이 구금됐던 외국 국적자 14명도 함께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풀려나 돌아온 겁니다. 인천행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박수를 치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틀랜타 현지로 급파돼 석방과 귀국 과정을 도운 박윤주 외교 1차관은 특별히 아프신 분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국내로 돌아온 근로자 중에는 임신부가 1명 포함됐는데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을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퍼스트 클래스로 모셔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 가족, 내 친구의 일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잠 못 자면서 소식을 기다렸을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협상을 지휘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곧이어 귀국해 국민들이 고초를 겪은 데 대해 거듭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복귀자들의 심리치료는 물론 현지에 남은 한국인 근로자 1명의 재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인 변호사 통해서 보석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 애틀랜타 통영사관이 거기 현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사 조력 차원에서 마지막 한 분까지. 귀국자 중 미국 재입국을 희망한 사람들이 있어 당장 가능한 사람부터 출국 준비를 시작한 상태지만 대부분 당분간 국내에 머물며 심리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는 귀국으로 일단락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중대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미국 비자 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귀국이 확인된 직후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권익과 기업 경제 활동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침 아래 총력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의 조지아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면밀히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B1 비자라든가 에스타를 활용해 왔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대처가 크게 리스크가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 목적의 단기 비자인 B1에 대한 한미 간 해석 차이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미국과 관련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법 집행 기관들이 일관된 집행을 할 수 있게 합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비자 발급 기간과 비자 발급 거부율을 각각 줄이고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 신설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내법을 고쳐 한국인을 위한 비자 쿼터를 확보하고 새로운 비자 유형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워킹 그룹도 최소 국장급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귀국한 한국인들이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가능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불이익 없는 재입국을 확답받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